코로나19가 최고 1,500만 건의 감염과 15만 건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호주의 일상생활도 최대 6개월간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호주가 예측한 거죠, 호주를. 호주 이슈다. 3월 넷째 주 한 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갑자기 해변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웨벌리 카운슬은 브로네, 본다이, 타마라마, 비치 등을 폐쇄하였습니다. 정부의 100명 이상의 실내 집회 금지 방침에 따라 대형교회, 성공회, 카톨릭 미사 등 대부분의 종교단체의 집회가 중단되었으며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노먼허스트 웨스트 퍼블릭 스쿨은 학교 스텝이 코비드19 감염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23일과 24일 양일간 휴교를 합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에서는 3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1일 토요일 8시 사이에 9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건수가 본다이 백패커 하우스에서 발생하였고 최근에 있었던 2건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 밤 본다이 버킷리스트 부기 원더랜드 파티에 참석한 사람과 달링허스트 클럽 77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즉시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남호주의 스티븐 마샬 총리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남호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14일간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 스콧 모리슨 총리가 660억 달러의 2차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 중에서는 캐주얼 직원, 개인 사업자, 퇴직자, 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안으로 잡시커 페이먼트, 유스 얼라운스, 팜 하우스홀드 얼라운스, 패런팅 페이먼트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게 6개월 동안 지급되며 2주마다 기존의 지급액 외에 $550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0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호주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의 직계 가족만 입국이 허용되며 그 외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와 합의하여 뉴질랜드와 호주 국민들은 서로 방문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8일 호주 한인의료자문위원회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메디컬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KAMAC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한인 의사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교육과 예방, 잠재적 치료와 감염 확산 및 사망률 최소화를 위해 결성되었으며 회장은 앨리스 리 박사가, 부회장은 현 호주 한인의사협회 회장인 세바스천 권 회장이 맡았습니다. 호주 대법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긴급 상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원격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드니의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드니 대학은 23일 월요일부터, 맥쿼리 대학은 18일부터, UNSW 대학도 온라인 강의를 늘리면서 재정비 중이며 UTS 대학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호주 정부가 몇 주 내에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네. 정말 뒤돌아보니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1,000명이 넘은 걸 계기로 정부도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소식부터 한번 좀 전해주세요. 지금 오늘 날짜가 네. 며칠이죠? 3월 22일. 아, 그리고 네. 10시, 밤 10시인데요. 네, 오밤중. 네. 오늘 확진자 수가 1,200명이 넘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증가 폭이 네. 장난이 아닌데 네. 3월 16일 호주 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최고 1,500만 건의 감염과 15만 건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호주 일상생활도 최대 6개월간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호주가 예측한 거죠, 호주를. 그러니까 이게 예측한 사람이 누구냐면 네. 호주 연방정부 부수석 의료관 폴 켈리 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폴 켈리 박사님 맨날 나왔잖아요. 맨날 나오죠.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정부 그렇죠. 관료인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 내 감염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 내지
60%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니,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게요. 네. 최대 15만 명의 사망이라면 지금의 우리가 7명이잖아요. 현재는 7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7명이 배로 뛴다고 하면 매일 도대체 몇 명씩 죽는다는 얘기인지 네.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도대체 치사율을 몇 프로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또 낮게 본 거예요. 1%로 봐서 15만 명으로 본 건데요. 그러니까 네. 호주 인구가 대략 2,500만이라고 치고 네네. 감염률이 20% 시나리오면 네. 500만 명이 감염이 되는 거고 네. 그중에서 5만 명, 1%니까요. 예,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근데 경우일 아까는 때 1,500만 건의 감염이면 그건 최악일 아, 때 예. 최상의 조건이 20%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악이면 6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가 이야기를 최악이 아니란 얘기네요. 네, 60%가 최악이라고 그러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at least 20%는 감염될 거다라고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 60% 1,500만 명이 감염되고 네. 15만 명이 죽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거 우리가 내보내서 일파만파 되는 건 아니죠? 아니 16일 날 페이크 뉴스를 조장한다는 제가 비난과 막 돌덩이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겠지? 이 기사를 보고 네. 이게 사실이야 해가지고 몇 개로 확인했어요. ABC 뉴스에도 나왔고 세븐 뉴스에도 나왔고.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이 기사를 봤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2,500만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예측 기사 엄청 많잖아요. 뭐 이럴 것이다라는 네. 최악의 시나리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최악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일단 넘어간 기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딱 그냥 약간 그 숫자만 좀 보고. 네. 와, 그래요. 그럼 치사율이 1%라면 우리가 예전 뉴스에서 네네. 호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 현재 사망률도 사망률 치사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라 해야 되죠? 나이대로 봤을 때 60대 이상의 나이에서 주로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치사율은 어쨌든 굉장히 높거든요. 38%? 어쨌든 지금 확진자 많기 전엔 네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땐 지금 너무 낮게 잡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는 호주의 치사율이 이탈리아의 그 치사율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또 네. 그 보건당국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1% 치사율은 이제 낮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좀 볼 게 호주 정부가 이 공포를 키우더라도 지금의 네. 상황을 이 감염자의 급속한 증가를 막는 게 네.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런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PD님 얘기는 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공포심을 느끼던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서 공포심을 느끼던 네네. 뭔가 경각심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덜 조심하는 그런 측면이 수정되기를 네. 정부는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인가요? 네. 네. 그런 안일함을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발표를 하는 이유는. 네네. 그런데 이 발표를 16일 날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20일 날 네. 그 본다이 비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알죠. 뭐 선탠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발표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뭐지? 근데 정말 거기 계신 분들 뭐 네. 전문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기는 건강해서 네. 걸리더라도 네. 뭐 치유가 금방 되겠지만 그걸 남한테 옮길 수 있는 매개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500명 이상의 그 모이는 걸 금지시켰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딱 분위기 봐서 많으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 사진을 봤고 또 네. 하나는 또 한국에서도 20대 청년들이 왜 클럽에서 네. 이렇게 몸을 막 비비면서 춤추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건 그래도 약간 소수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본다이 비치는 소수가 아니라 너무나 대다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 그게 옛날 사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거든요. 물론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 비치가 더웠죠. 생각날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너무 전체적으로 호주가 우리가 흔히
호주 사람들이 아직도 마스크 안 써. 막 내지는 전혀 경각심이 없어. 그랬던 거를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이나 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 너무 오버 떤다. 이렇게 생각을 도리어 하는 것 같아요. 정부 발표가 16일 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17일 날 네. 3,500명의 의사와 그 전문가들이 호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네.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네. 이 서한을 발송한 그렉 켈리 전문의는 네. 호주의 인구 특성과 헬스케어 시스템을 봤을 때 네. 오는 4월까지 최소 12,000명이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감염 비율로 봤을 때 네. 24일 화요일 날 1,500명. 근데 지금 일요일 날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증가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200명이니까 1,200명이니까 내일쯤 1,500명을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4월 1일 날 6,000명. 네. 그리고 3일 지난 4월 4일 날 2배인 12,000명에 이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호주의 현행 헬스케어 시스템이 네. 이탈리아보다 더 열악해서 네.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더 열악하대요? 네. 네. 폭발적인 감염자 증가 추세가 되면 네. 호주가 사용할 수 있는 병동이 적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진자들조차도 입원을 할 수 없게 되고 네. 그다음에 치사율은 타국가에 비해서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급증하면 무조건 치사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호주 정부도 가장 걱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 병동 숫자 관련돼서 좀 네.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이 표는 위키피디아에 업로드되어 있고요. 네. 2017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이거 표 진현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2017년까지 통계에서는요. 네. 인구 1,000명당 그 몇 개의 베드가 있는지를 가지고 1위, 2위, 3위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놨는데요. 네. 어느 나라가 1등이냐면 얄밉게도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는 일본은 13.05베드래요. 네. 1,000명당. 1,000명당. 네. 2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1,000명당 12.27베드. 네. 그다음에 다음은 러시아 1,000명당 8.05, 4위는 독일 그러니까 8개 베드. 예. 그다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호주는 21위입니다. 네. 그래서 병동수가 2016년 통계를 보면 3.84고요. 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12.27인데 3.84니까 3배 이상. 네. 3배 이상 적다는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적네요. 왜냐면 이건 1,000명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인구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절대적 평가를 한 거니까요. 근데 이탈리아가 한 27인가 28위 정도 해요. 네. 3.11, 3.2 정도 되는 평균을 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위는 호주가 조금 높긴 한데 이 병실 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진짜로. 네. 네. 호주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병실 수가 적은 거. 그리고 보면 호주가 참 이상한 게 수술을 받더라도 네. 좀 입원을 오래 해서 치료를 받고 온전히 다 난 다음에 퇴원하는 게 아니라 네. 아픈 상태에서도 좀 일찍 퇴원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병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좀 의심이 될 만한 통계인 것 같고요. 네. 일반 베드 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 중환자실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중환자실 그 표를 보면 네. 1위였던 일본이 네. 10만 명당 7.3개의 중환자실이 있고요. 한국은 10.6입니다. 그리고 의료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 네. 같은 경우에는 29.2, 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네. 21.8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표에 호주가 네.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껴진 건가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뭐 제껴질 정도의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근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호주는 10만 명당 8.92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한국과는 뭐 1, 2 정도 차이가 나고 네. 뭐 독일과는 좀 한참 뒤진 숫자기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40 몇 개가 되어 있고요. 터키가 중환자실이요? 네. 근데 일반 병동은 또 미국 같은 게 상당히 적어요.
아이러니한데 그렇고요. 네. 뭐 터키 같은 데도 24인가 이 정도 되고요. 예. 그런 거에 따지면 호주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한국이 10점 몇이긴 하지만 네. 요번에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천막으로 음압병실을 만들었어요. 한국이. 그게 수백 동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가건물 형태로 네. 또 음압병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립형 음압병실을 나 만들어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오네. 한국 생각하면. 그걸 또 대폭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그 뭐 중환자실이 아마 한국은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10점 몇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더 많이 늘었을 거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건 보이네요. 결국은 이제 뭐 기존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존 시설은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네네. 어떤 지금처럼 엄청나게 급박한 그런 감염병의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 질병본부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잘 되어 있고 그 액션이 잘 통하면 네.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한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